네, 오늘 짱 랭킹 5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키워드 놓고 전략 고민 저희와 함께 해보시죠. 함께 해주실 두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신한투자증권 황유현 PB팀장 나와주셨어요.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지수에 대한 이야기도 살짝 매크로 측면도 봐야겠지만 세부적으로 종목에 관해 무게 있게 이야기할 만한, 논의할 만한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씩 바로 열어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는 IT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수급적인 이야기로 문을 열고자 하는데요. 김민수 대표님, 오늘 장 초반에 라운드 넘버라고 하죠. 1,400원 선 돌파하면서 출발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경계감을 좀 가져야 되는 건지, 원래 이 IT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수급의 힘으로 여기까지 좀 올라와 있기 때문에 관련된 변수에 대한 민감도 어느 정도로 보고 투자자분들은 전략 방향 보시면 될지 이 점 먼저 질문 드려볼게요. 네, 환율이 어느새 1,400원. 그러니까요. 네, 이제 해외여행 다 갔네요. 아이고. 네. 그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일단 1,400원대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걱정이 좀 드는 거는 일단 이제 단순한 이제 숫자와 그래서 이제 수출 관련된 쪽들은 좀 다르게 봐야 될 문제 같고요. 네. 일단 지금 한국의 체력이 1,400원대까지 들어갔다. 물론 중간중간에 한미 협상과 관련된 얘기, 또 아직 관세가 끝나지 않다, 관세 협상이 끝나지 않다 보니까 나오는 또 다른 뭐 통화 스와프 얘기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다 복합되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 또 중요한 거는 달러가 약세로 가는데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저희가. 그냥 원하는 달러가 강세로 가는데 당연히 약세로 가는 모습들이겠죠. 그런 쪽에서 이번에 의외로 한 1,380원 밑으로 쉽게 안 내려가는 거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냥 지금은 우리나라도 돈을 많이 풀고 있는데 네. 앞으로도 많이 풀 텐데, 그리고 또 M2라고 그러죠. 예, 유동성을 바라보는 M2는 지금 지난 10년 대비해서 2배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돈을 풀겠다는 의도죠. 앞으로 그러면 10년 사이에 또 2배가 그러면 저희 지금 갖고 있는 1억이 네. 10년 뒤에는 2035년에는 5천만 원이 됩니다. 아, 돈의 가치가 그렇게 변하는군요. 축하드립니다. 아이고야. 예.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관점 쪽에서 환율에 대한 변화는 그걸 바라보는 입장에선 강세가 가기가 좀 어렵겠죠. 지금 돈을 푸는 기조이기 때문에 이런 쪽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지금 나오는 변화에서 수출을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잘 되고 있을 때 그거는 또 플러스 알파가 되고 있다는 거에 대한 흐름들은 괜찮은데, 그러면 또 외국인들은 원화가 계속 쉽게 안 떨어진다 그러면 베팅을 계속 할 수 있을까? 이런 쪽보다는, 그러니까 일단 한 차손보다는 오히려 업황이 좋다 보니까 시세 차익을 더 무게를 둔다라는 쪽으로 볼 수 있는 건데, 그럼 과거처럼 드라마틱하게 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외국인들에 대한 또 강력한 매수세는 좀 또 이게 생각해서 좀 덜하겠죠. 이런 것도 생각해 보게 되면 환율 얘기하게 되면 지금부터 한 40분을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핵심이었나요? 여기서만 그냥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보이는 걸로만 보자 그러면 수출 잘 되는데 그래도 플러스 알파는 되겠다. 하지만 이게 썩 한국의 체력과 관련된 쪽들은 좋은 건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동시에 그러나 뭐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 업황에 대한 부분들도 함께 생각을 해야 되니까요. 자, 환율 지금 구간에서 어떻게 봐야 될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그러면은 외국인의 투심 측면에서 하나 더 질문을 가보도록 하죠. 황 팀장님, 그러면은 외국인의 러브콜을 받으면서 지금 업황에 대한 자신감과 함께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이슈를 보니까 오늘 밤에 뉴욕 월가에서 이 대통령이 한국 투자 설명회에 나선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 행사에 어떤 인물이 참석하는지 뭐 이에 대한 내용은 아직까지 전해진 바 없겠지만 밤사이 이에 대한 변동성, 여기에 나온 이야기가 소화될 가능성, 변화 요인들, 영향력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환율이 뭐 원달러가 좀 많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다행히도 팔지는 않습니다. 네. 일단 코스피 쪽에서 들은 거고요. 오히려 추세적으로 좀 매도를 해야 정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은 외국인들 기관들이 더 매수를 하는 양상이라서 그리고 사실 이 달러가 강세로 가면 다른 나라도 영향받는 건 마찬가지인데 사실 중국도 괜찮고 지금 타 아시아 국가권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다 괜찮은 모습입니다. 네. 우리나라만 조금 종목에 있어서 유독 좀 민감하게 움직이는 부분들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들어서 다음 주에 명절 앞두고 관련된 물량이 나오는 영향이 좀 더 크지 않았나, 그 생각은 계속 머릿속에서 지울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말씀하셨던 대로 오늘 외국인 대통령의 연설 앞두고 이런 이슈들은 사실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게 사실 더 맞다라고 보거든요. 블랙록과의 이슈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뭐 통화 스와퍼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계속 나오고 있지만 이제 이 부분이 확정만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더
외국인 투자자들은 안정적으로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오늘 연설에서 나쁘게 나올 건 사실 없다라고 봐요. 네. 네, 나쁘게 나올 건 없다라고 생각하고 다음 주부터 나올 오히려 실업률이라던가 그다음에 우리나라 연휴 앞둔 그런 공백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더 불안 요소로 작용하는 것뿐이지 오늘 뭐 몇몇 바이오 종목들도 좀 하락을 하고 네. 조금 그동안 잘 갔던 종목들이 좀 빠지는 부분들이 좀 있지만 너무 아직은 두려워하실 이유는 전혀 없다. 그렇게 생각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 디램에 대한 전망이 변하지 네. 않는 한 지금의 추세 자체는 유지된다라고 정리하면 팀장님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업황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왔던 그 스토리 라인은 견고하다라는 점 한 번 더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반도체도 반도체지만 LG 디스플레이 흐름이 눈에 띄어서요. OLED 쪽, 이쪽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 5%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김민수 대표님, 궁금한 부분이 반도체 대형주가 쉬니까 이쪽으로의 수급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시장의 이슈화 자체가 OLED에서 만들어낼 변화와 신제품 모멘텀 이쪽으로 변화를 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TV 거기까지는 모멘텀은 아니고. 네, 제가 보기에 TV 모멘텀은 혹시 앵커님 이제 가시다가 네. 퇴근하시다가 저 IFC몰 들려서 거기 가보시면 샤오미 매장 네. 한번 가보세요. 어떤가요? 가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 오. 마이크로 LED TV가 네. 이만한 게 그냥 이만한 겁니다. 저보다 큽니다. 제가 키가 180이니까 오, 180이요? 네. 그만하시고요. 예. 그죠? 그보다 훨씬 큰 게 기술력이 좋다. 예, 그게 그러니까 삼성, LG 쪽에 한 3분의 1 값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 걸 봤었을 때 물론 거기 써 있긴 있습니다. 그 매장 진열품의 하남 이렇게 써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까지 가격 메리트가 들어온다는 거 보게 되면 지금까지는 그랬었죠. 저희가 TV 하게 되면 삼성, LG 바라봤는데 중국의 격차도 만만치 않게 들어온다. 안쪽으로 봤을 때 그거를 바라보는 입장 쪽에서는 그게 썩 좀 달갑지는 않다. 어차피 하드웨어 쪽은 중국이 많이 따라온다. 네. 이건 염두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LG 디스플레이가 바뀌고 있는 요인 중에 하나는 그냥 모바일 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애플 쪽으로 진입한다는 상황들. 그게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제 줄을 잡고 거기다가 BOE가 못 들어오게 소속에서 졌기 때문에 못 들어오게 되다 보니까 애플은 어쩔 수 없이 또 다른 벤더로 좀 싸게 뭔가를 공급받을 수 있는 벤더가 지금 사라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LG 디스플레이까지 같이 품게 되고 단일 벤더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과정 쪽에서 변화될 요인 쪽에서 LG 디스플레이가 또 계속 또 부각을 받는 모습들인데 게다가 이제 턴어라운드를 얼만큼 할 수 있을 것이냐 그거에 따라서 앞으로 속도와 주가의 방향들은 좀 달라지겠죠. 그건 체크를 하되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이렇게 되면 OLED 관련된 쪽에서 그리고 또 모바일 쪽 앞으로 폴더블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고기와 관련된 쪽에 뭐 기판이라든가 그것도 유기재료 이런 쪽들의 종목들은 생각보다 안 가요. 좀 답답합니다. 근데 그런 쪽까지 변하기 시작하게 되면 이게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겠죠. 그래서 아마 지금 보기에는 덕산네오룩스나 BH 같은 쪽들이 같이 동반적으로 가주면서 이제 딱 섹터를 같이 쭉 끌고 가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또 디스플레이도 아마 변화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알고 있는 뭐 장비 쪽들 이것도 근데 지금까지 디스플레이 장비 쪽들은 어렵다 보니까 반도체 쪽하고 같이 겹치다가 2차전지까지 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거기까지 하는데 2차전지는 또 좀 이게 새로운 동력이라고 하다가 또 막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약간 고민이 필요한데 그런 쪽에서 좀 확장이 들어가느냐 아니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그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그럼 단기적으로 OLED 그리고 지금 LG 디스플레이 움직이는 거는 아이폰의 인기가 어느 정도다, 뭐 판매량이 어느 정도 수치다라고 말하는 그 뉴스와의 민감도가 높아져 버린 거네요. 그렇겠죠. 그리고 또 이거는 이거고 폴더블 네. 다음에 이제 아이폰 18부터는 다 우리 거 이런 느낌이죠. 아하. 그래서 거기에 지금 확장되는 과정인 것 같은데 근데 아직 시간이 좀 멀다 보니까 네. 그쪽으로 막 뭐가 땡겨오는 거는 좀 약하고 미리 주가도 좀 오른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일단 아직 확장성이 커진다는 쪽들은 조금 더 시간 갖고 봐야 되겠다 그렇게 보는데 갈 것 같아요. 언젠간 갈 것 같아요. 그게 문제죠. 언젠가가 조금 먼 미래예요? 가까워요? 그걸 알면은 제가 여기 있겠습니까? 지금 앉아서 매매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타이밍 아시면 그래도 네. 꼭 고려를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OLED 나오는 변화 요인까지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장의 중심에 선 이슈가 있어서 두 번째 키워드 이야기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나무와 네이버라는 이야기 속에 여러 가지 스토리 라인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이버가 두나무와 협력한다라는
같은 소식이 나오면서 단독 보도 때부터 지금 반응이 계속 시장은 나오고 있고요. 이 편입설에 대해서 협력은 맞지만 확정은 아니다라는 네이버 측의 공시가 나온 자리에서 그래도 시장의 열기는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이버 딱 놓고 이야기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황 팀장님, 오늘 나오고 있는 장중 변화 요인, 협력하는 게 맞다. 네. 여기에 시장은 더욱더 포커스를 네. 맞추는 걸까요? 어떤 포인트의 변화에 이렇게 뜨겁게 반응하나요?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네이버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하나 장착했다 그 부분이 네. 가장 큰 오늘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는 확실히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로 자금들이 좀 몰린다는 그런 점들 계속 강조해왔던, 그러니까 시장이 나쁘진 않은데 시장 전체적으로 끌어올릴 만한 모멘텀이 지금은 좀 약간 둔화된 소강 상태인 상황에서 특히나 이런 대형주가 이런 강력한 모멘텀을 들고 나온다라고 하면 기존에 있었던 종목들 또는 조금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던 종목들 팔아서 이런 종목 매수하기 참 좋은 명분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네이버 파이낸셜 자회사로 편입하면서 두나무가 그러면서 네이버의 수직 계열화가 되었다라는 내용인데요. 어떻게 보면 네이버가 그동안 좀 어떻게 보면 AI 쪽에서 답답했었던 흐름이고 결과가 나오려면 좀 시간이 좀 걸릴 좀 상황이었는데 이제 좀 강력한 뭐 매수 단기적으로라도 매수를 할 수 있는 모멘텀, 그리고 주가 위치도 꽤 아래에서 맴돌던 위치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이런저런 이슈로 시장의 수급이 좀 강력하게 좀 몰린 거 아닌가, 그냥 단순하게 그냥 그렇게만 생각해봐도 될 거란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일단은 거래량이 좀 많이 네. 터지고 있습니다. 의미 있게 나온 날이기 때문에 최근에 종목들을 보시면 한 6개월 내에 대량 거래가 이렇게 바닥에서 나온 이후의 주가 흐름들을 보시면 APR이 대표적인 사례였거든요. APR 1년 내에 거래량들을 보시면 대량으로 거래량이 터지고 주가가 세게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올라왔고 최근에 뭐 두산 테스나도 비슷한 패턴이라고 보이고요. 오늘 네이버가 이런다라고 하면 추세적으로 한번 이제 주가도 상향으로 돌렸고 뭐 추세도, 그리고 이제 추세에 대한 부분 거래량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관심 갖고 보셔도 사실 어제 그제 조금 이제 추세를 단기적으로는 깨고 내려가는 흐름이었거든요. 근데 거래량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뭐 추세는 바뀔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만 오늘의 거래량과 상승은 의미 있다. 일단 뉴스가 당연히 모멘텀이 된 거겠지만 일단은 그거 자체만으로 그냥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모멘텀으로는 어떠한 이야기를 보세요? 간편 결제라는 키워드를 보시는지 네. 아니면 가상화폐 거래소를 품었다라는 쪽을 보시는지, 지금 이게 장중에 나온 이슈라서 아마 오늘 밤 뭐 내일 새벽에 증권사 리포트가 그렇죠. 포커스 맞춰서 쏟아지겠죠. 우리는 지금 그래서 어딜 봐야 될지 방향 정리를 좀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방향이라기보다 네이버는 모든 걸 다 잘하고 있죠. 광고 수익도 그렇고요. 거기다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로운 모멘텀을 장착한 거고요. 이미 네이버 뭐 쇼핑부터 시작해서 커머스라던가 그다음에 AI 소버린 AI와 관련해서는 이미 가장 잘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 동력, 그다음에 캐시카우 다 갖춰져 있는 기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하는 뭔가 시점에 대한 문제이긴 했었어요. 네. 왜냐하면 장기 투자하면 좋은 기업이다 알았지만 그러면 얘가 언제 오를까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찰나였는데 이 이슈로 인해서 오늘 거래량이 많이 나왔다는 거는 투자자들이 이제부터구나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는 지금부터 매매도 괜찮고 투자도 괜찮고 뭐 오늘 10% 정도 올라서 이거를 어떻게 사냐라기보다 이제 기회비용을 좀 줄이는 시기에 왔구나,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투자, 매매 다 괜찮은 구간이란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가장 궁금하실 이슈다 보니까 잡고 김민수 대표님의 의견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 대한 대표님의 뷰가 바뀌셨을지, 그리고 동시에 뭐 두나무 관련주라서 뉴스가 나왔을 때 초반 부분에는 카카오가 움직였던 건지 연동관계 어떻게 이제는 셈법이 달라진 건지도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이렇게 되면은 포괄적 계약으로 들어가서 네이버 파이낸셜 100% 자회사로 들어가겠죠? 이게 확실하지 않으면 변수가 달라지나요? 주식 교환 말고 다른 방식이라면? 모르겠습니다. 그냥 지금까지 나온 기사를 통해서만 거기다 또 스토리 막 쓰게 되면 또 복잡해지니까 그렇죠, 그 그렇죠. 기반으로 해서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럼 네이버 파이낸셜 자회사가 들어가는데 지금 두나무의 지금 현재 시총 가치가 장외로 따지게 되면 12조입니다. 와. 네, 12조인데 그것도 비싸지 않다고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나오는 순이익에 대비해서. 네네. 근데 네이버의 시총이 지금 얼마죠? 지금 40조가 안 되죠, 지금요. 그러면 배보다 배꼽이 큰 게 들어온다. 당연히 주가가 방향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 관점 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일단 가치가 첫 번째. 두 번째는 네이버가 지금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일들이
네이버가 좀 가상화폐 쪽이 약하다라는 쪽들의 말이 많았었는데 그러면 두나무가 들어오면서 뭔가 변화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 쪽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사업에 대한 방향성들이 바뀐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 아마 이를 통해서 네이버가 주도를 해서 바뀌게 되면은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 저희가 코인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들이나 이쪽의 흐름들이 막 좀 위축됐던 게 변화가 또 빨라질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엔 다날이 오늘 움직이는 게 그런 변화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 그러니까 가서 네이버가 움직이면서 이제 어떤 변화가 나오는 것도 중요한데 확산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또 매매 기회는 많아질 것 같아서 차라리 그거를 반기는 입장에서 네이버를 매매하든 안 하든 간에 섹터가 매매할 수 있는 대상들이 더 커진다고는 좋은 현상이 아닐까요? 그래서 일단 주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전자결제 가운데 지금 이 시간에 NHN, KCP의 움직임도 나타나잖아요. 가장 네이버와 연결고리가 깊은 쪽이 가장 지난 수에 그러면서 가장 먼저 움직일 수 있다라고 봐야 될까요, 대표님?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모르겠고 아마 지금 그러니까 개별적인 요인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걸 통해서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다날도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지분도 매각하면서 막 이게 복잡한 문제가 나오고 그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처럼 이런 쪽들도 다 우리가 뭔가 해보겠다는 쪽에서 변화가 나오는 것 같고 거기다 또 HN 같은 그 한국사이버결제는 이게 더 편해요. KCP 너무 어려워요 발음이. 예. 한국사이버결제는 과거의 연관력도 있다 보니까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도 생각한다 그러면 기대를 갖는 건 맞겠죠. 근데 지금 이 자리에서 따라가느냐 그건 좀 모르겠습니다. 좀 저항이 좀 나올 자리인 걸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보단 하루 이틀 정도 좀 보고 다음을 좀 보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슈몰이가 이렇게 네이버 중심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대표님. 네. 그럼 카카오에 대한 이전의 메리트는 약간은 소멸, 쉬어가는 외면국은? 요게 문제예요. 요게 이제 문제예요. 카카오 업데이트 하셨습니까? 저 자동으로 됐어요. 네. 네, 요즘 많이 그렇죠. 네. 그래서 업데이트해가지고 말이 많더라고요, 요즘에. 그래서 그걸 통해서 예전 익숙하지 않게 되면 일단은 좀 약간은 답답한 거죠. 예, 그런 쪽에서 변화가 나왔을 때 일단 카카오는 기대한 부분들이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쪽에서 약간 묵직한데 옛날 같았으면 네이버 쭉 갔다 그러면 카카오가 빠졌을 거예요. 네. 근데 안 빠지고 버틴다는 얘기는 일쪽도 예전에 삼성전자와 한시스랑 거의 비슷한 구조죠. 업황 괜찮아서 같이 간다 그러면 움직이는 것처럼 지금은 인터넷 소프트웨어도 금리 인하기죠. 우리도 뭐 같이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쪽에서 움직이게 되면 지금 아마 카카오가 그렇게 크게 밀릴 것 같지는 않다라는 쪽들인데 그래서 지금 호재 나온 쪽을 보는 게 좋겠죠. 그러면 지금은 네이버와 그 친구들 이렇게 영역을 찾아가는 게 더 맞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슈가 나온 쪽 일단은 볼 때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황 팀장님, 제가 카카오 이슈를 같이 붙여서 질문 드린다면 어떻게 답 주실지도 궁금해요. 앞서 네이버에 대해서 지금 타이밍이란 부분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그 전에 이프 카카오 보면서 카카오에 대해서 보유를 계속 하신 분들은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거든요. 네. 아니 근데 지금은 카카오도 저는 의구심이 괜찮아요? 많이 있긴 합니다만 이번 업데이트에 대한 뭐 사실 발표하는 날 뭐 실망감 때 주가가 나왔다라고 하지만 타겟 자체가 지금 그 카카오에다가 비용을 쓸 수 있는 고객층을 대상으로 저는 업데이트를 했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주가는 실적에 따라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는 의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직은 AI 에이전트와 관련해서는 보여준 부분들은 없지만 오픈 AI 하는 부분들에 대한 무언가 업데이트가 또 남았다라고 보면 이 정도의 모멘텀은 충분히 앞으로도 있을 거라고 봐서 네이버, 카카오 모두 다 뭐 어느 한쪽을 롱, 어느 한쪽을 숏 이렇게 보신다기보다 네. 지금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둘 다 롱인 것처럼 이쪽도 둘 다 롱의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네. 양사 모두에 대해서 네. 긍정적인 시각 가져도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추가로 답변 받아봤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쪽도 시선을 줘야죠. 조선 대형주의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LNG에 대한 키워드가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에너지부 장관 쪽에서 알래스카 LNG 사업 한국 그리고 일본 기업과 논의 중이다라는 멘트를 하면서 다시 한번 불타오르고 있는 종목군들 보입니다. 항상 변동성이 고민거리인 건 같아요. 김민수 대표님, 오늘 장 시작과 함께 가장 강한 탄력한다면 강관 쪽에서 흐름이 나왔는데 이전에 할 거다라는 것보다는 조금 더 다가섰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실제 사업성과 관련해서 모멘텀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타이밍이 왔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 이 의견에 반대일세라고 아니다. 네. 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슈 나왔을 때 항상 그래요. 이런 이슈 나오게 되면 항상 그날이 아침이 고점입니다. 결정을 우리가 해야지
그러니까 주체가 뭐 이렇게 계속 한다라고 이제 바람을 넣는 것보다 우리가 결정을 딱 해야지 뭐가 변화가 나오지 않는 거라고 보게 되고 또 아까 보니까 저희 총리께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비자 문제 해결 안 되면 미국에 대한 투자 없다라고 네. 딱 자르시더라고요. 그러면 이것도 뭐 아무리 미국에서 원하고 뭐 한다고 하더라도 약간 좀 주춤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 그걸 반대로 생각하게 되면 조선도 마스크가 뭔가 이렇게 막 연결시켜 가려고 하는데 뭐 좀 해결이 돼야 다음으로가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미국하고 완전하게 서로 사인해서 무역 협상을 끝낸 거 아닙니다. 그렇죠. 예, 지금 유럽도 끝낸 분위기고 일본도 일본도. 해서 거의 확정을 받았던 분위기인데 우리는 이렇게 되면 아직까지 25%죠. 네, 그런 관점 쪽에서 이렇게 저렇게 나오다 보니까 오늘 또 이제 조선주가 막 출발하려고 하다가도 주춤한 이유들이 다 거기에 물겨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쪽은 일단 테마주입니다. 얘기 나올 때 일단 팔고 특히 이제 관광 쪽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럴 땐 팔고 그다음에 또 기다렸다가 나중에 다시 보는 그런 구간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대표적으로 만약에 주체가 돼서 뭐가 들어갔다 그러면 한국가스공사나 아니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주축이 돼서 더 강할 겁니다. 제가 보기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일단 그냥 테마 쪽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는 쪽들인데 결국에는 좀 조선 쪽들은 그들이 미국이 원하는 걸 어떻게 이제 주고받고 하는 상황 쪽에서 열려가긴 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거를 지금 이제 심리적으로 이쪽으로 쏠릴 때 뭐 왔다 갔다 할 때 너무 좀 그 시세에 따라서 투자 심리가 왔다 갔다 하시지 마시고 이거는 그냥 가져간다 생각하시고 만약에 이러다가 좀 더 밀린다 그러면 그때 살짝 채웠다가 또 이제 다음 국면을 보시고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낫겠다. 지금 시세 따라서 오늘 같은 날도 딱 그러기 좋아요. 안 가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팔어. 예, 또 휴일 또 한 열흘 있는데 그냥 정리해 이런 생각만 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저희 모토 방송 끝나시고 나가시죠. 나가서 시장 보지 마시고 오늘은 마음을 다스리는 게 더 좋을 것 지켜보는 같습니다. 게 최선인 날 네. 이야기해 주셨어요. 테마 성격이 짙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 조금 더 자원개발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추가적으로 질문을 좀 가볼까요? 황 팀장님, 그럼 딱 오늘 리포트도 나왔고 포스코 인터내셔널만 놓고 보면 어때요? 사업 검토를 공식화한 게 지난주 한국 기업 가운데선 가장 먼저 공식화 멘트가 나온 게 이 기업이 아닐까 싶은데 물론 12%까지 올랐다가 지금은 4%로 상승폭은 축소가 되긴 했습니다. 워낙 이 실적보다는 센티에 민감한 종목이기도 해서 좀 까다롭잖아요. 그럼에도 뭐 실적에 대한 리포트 기대감도 있고 그리고 LNG에 묵직하게 참여 의사 검토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했다. 그럼 조금 더 다른 시각도 가능할지 이 종목만 놓고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일단 sek터 자체가 예전에 이제 2차 전지로 많이 묶여서 움직였었죠. 네네. 오히려 자원 개발이 주업이긴 합니다만 지금도 약간 그런 느낌이 지울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워낙에 많이 오늘 음봉이 세게 나오는 이유도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워낙에 다른 쪽이 더 매력적인 부분들이 더 많다 보니까 사실 오늘 뭐 자원 개발, 2차 전지 섹터가 오르긴 합니다만 네. 생각보다 약한 이유들은 뉴스로 오르면 근데 뉴스로 오르기는 오늘 당장은 오르는데 과연 향후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과거에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실적이 나오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고민이 많은 섹터이기는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모멘텀과 실적을 두 가지를 다 겸비한 섹터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예, 뭐 반도체는 당연한 말이고 그다음에 바이오도 모멘텀만 있었지만 이제는 실적이 본격적으로 4분기 내년부터는 나오는 상황이고 화장품, 소비재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 2차 전지 섹터들은 모멘텀은 있지만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은 물음표가 더 많이 있다라는 거죠. 뭐 자원 개발도 사실 자원 개발 섹터 자체가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섹터들이 워낙에 많은 상황에서 한 가지만 가지고는 시장에서 인정해주지를 않는 주도주로 인정해주지 않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뭐 실적 좋지만 주가 안 가는 종목들 보면 특별하게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는 것처럼 실적과 모멘텀 둘 다 챙겨봐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다른 섹터 대비 열의한 종목이나 섹터들은 조금 차익 실현 물량들이 이 기회를 이용해서 차익 실현 물량들이 많이 나오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키워드 LNG 중심으로 꾸려가 봤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이동을 할게요. 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테슬라에 대한 월가의 눈높이 약간은 좋아지는 방향으로 간밤에 나온 상황. 국내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갈래 중에 로봇 그리고 2차 전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렇게 테슬라 후광 효과라고 보면 맞을까요? 그 이상을 더 바라봐도 될지 오늘 특히 눈에 띄는 키워드가 로봇입니다.
황 팀장님 이어받아 주세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장 초반부터 10%나 움직임이 나옵니다. 뭐 총 파워, 뭐 4.5일째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긴 한데 유독 강한 쪽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라서 오늘 트리거를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어떤 식으로 로봇 오늘 상황은 판단하실까요? 일단은 뭐 주가는 그동안 로보티즈가 좋았었죠. 개인적으로 대장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로 보고 있었는데 네. 최근에 주가 성적은 뭐 로보스타나 로보티즈가 훨씬 더 좋은 모습이었는데 오늘 조금 바뀌는 모습이 좀 보입니다. 확실히 로보티즈를 매도해서 레인보우 쪽으로 오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결국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같은 대기업에서 하고 있는 주가들이 움직여줘야 다른 섹터들까지도 뭐 초과 수익률에 대한 얘기는 다른 문제고요. 다른 종목들도 같이 움직일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드디어 오랫동안 좀 잠재했었던 박스권 상단을 좀 돌파하면서 가는 분위기입니다. 아까 네이버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거래량이 꽤 많이 나온 날이기 때문에 어차피 하반기 이제 실적은 조금 다소 아쉽습니다만 테슬라가 휴머노이드, 그다음에 중국에서 알리바바가 휴머노이드로 계속적으로 치고 가서 글로벌리 우리나라 뭐 노란봉투법 때문에 로봇이 각광받기보다는 이제는 로봇 산업 자체가 이제 글로벌리 트렌드가 됐다라고 봤을 경우에 우리나라에서도 관련 산업들도 같이 그 대열에 동참하는 정도, 그리고 그 대장에 있어서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등극하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로봇 관련 주식들은 좀 잘 살펴보시긴 하셔야 돼요. 뭐 물론 실적이 주가와 무조건 100%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대기업군에서 하는 대기업이 대주주로 있는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일 수밖에 없고요. 중장기적으로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좀 길게 끌고 가시고 그 외에 다른 종목들은 좀 단기 매매로 트레이딩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연 초만큼의 대장급 역할까지 연말 보고 대응해도 괜찮을까요? 연말이라고는 못하겠고요. 네. 저는 뭐 그 이상의 시세도 분명히 가능한 구간이라고 봅니다. 뭐 작년 말 연초에 일단 로봇 주식들이 한번 크게 주가가 올라갔었죠. 그러다가 그 이후에 뭐 실적 내보니까 별거 없고 모멘텀이 없다 했는데 테슬라 쪽에서 워낙에 휴머노이드로의 전환이 빠른 것 같아요. 시장에서 기대한 것보다. 언젠가는 올 미래 또는 과거 이제 향후에는 테슬라 기업 가치의 대부분이 아마 휴머노이드 쪽으로 많이 갈 거라고 보는데 그 전환이 굉장히 빠르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로봇과 관련된 종목들은 지금보다 더 많이 갈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전고점 이상, 그 이상 역사적 신고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 삼성전자, 현대차, 그다음에 포스코나 그다음에 LG전자가 대주주로 있는 로봇 주식들은 관심 갖고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행보에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화면 나오는데 뭐 아이랑 놀아도 주고 집안일도 해주고 와, 그게 대단합니다. 계속된 이야기 저희도 체크 잘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오늘 로봇도 잘 가지만 변화로 본다면 오후장에 훨씬 더 강해지고 있는 게 2차 전지이기도 해서 여기 포인트도 맞춰보겠습니다. 현재 LG에너지솔루션이 3.7%까지 강한 흐름 확인이 됩니다. 오전보다 강하게 올라온 거고요. 에코프로비엠 역시 현재 구간에서 5% 정도의 상승불 켜고 있습니다. 어제는 뭐 단순히 미국에서 날아 들어온 소식, 리튬 관련 모멘텀으로 인해서 움직였나 싶었는데 오늘도 연속성의 리튬 관련주 나타나고요. 그리고 대장격 종목이 움직입니다. 계속 대안이 될 수 있다, 이쪽 타이밍 같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었기에 김민수 대표님 지금 다시 한번 2차 전지에 대해서 바라볼 수 있는 타이밍일까요? 뭐가 이렇게 오전과 오후가 이렇게 바뀝니까? 정신을 하도 그래서 없네요. 랭킹 5 시간이 중요한가 봐요. 네, 그리고 또 끝날 때 또 바뀔 거면서요. 네, 그래서 일단 지금 분위기는 아침은 또 뭔가 이제 조선이나 예전에 주도주가 가려고 하다가 지금 보니까 확 바뀌면서 이제 또 2차전지 쪽으로 몰아가고 있네요. 그런 쪽에서 아마 제일 중요한 거는 LG에너지솔루션이 얼만큼 중심을 잡아주느냐의 흐름이고, 그리고 특히 지금 LG에너지솔루션 차트 보세요. 이게 뭡니까? 무슨 앵커님하고 저 사이에 이제 빨랫줄 이렇게 놀듯이 이렇게 걸어놓은 게 이게 무슨 주가예요? 이게 그러면 연속성이 있겠느냐?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연속성과 관련된 뉴스로 이번에 미국 정부가 리튬 아메리카에 대한 지분을 산 걸 가지고 확장을 시킨다. 그건 좀 약할 것 같습니다. 국내 쪽과 연결되기에는 뭐 약한 거고 그만큼 리튬이 중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그게 이제 중국과의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서 나오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걸로 뭔가를 해서 뭐 움직이기는 좀 그런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 성과가 제일 중요하겠죠. 근데 아마
지금 2분기에서 3분기를 넘어갈 때 실적에 대한 변화가 항상 기대감은 다음 분기는 더 좋아지겠지 하는데 다음 분기 다가올수록 실적을 계속 꺾었거든요. 이번에도 전망치가 다 밑으로 하향되더라고요. 네. 그런 관점 쪽에서 또 우려감이 있었는데 이런 분위기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또 막 치고 나가는 분위기가 특히 9월 말 가게 되면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이 일몰될 텐데 그런 상황 쪽에서 그러면 이제 ESS로 뭔가 확장된 모습들을 가져갈 수 있겠느냐? 그게 아직 연결고리가 없다 보니까 이런 상황들이죠. 그래서 결론은 지금 약간 공격적인 쪽은 들어가도 됩니다. 지금 자리 쪽에서는 네. 들어가셔도 되는데 이게 LG에너지 솔루션의 탄력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딱 그것만 말씀드릴게요. LG에너지 솔루션이 34만 원 안 깨면은 시세 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현재는 36만 1,500원 선인데요. 34만 원이 지켜지는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보자 이렇게 조언도 함께 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키워드 봐야겠습니다. 오랜만에 나오는 게임에 대한 키워드인데요. 특정 종목이 장 초반부터 움직임이 나와서 여기에서 시장에 주고 있는 힌트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게임 오늘 붉은 사막 출시 확정이라는 헤드라인으로 움직이는 대표적인 종목이 펄업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 많으시죠? 가장 게임주는 연속성에 대해서 여전한 물음표가 강하니까요. 황 팀장님, 펄어비스 오늘 드디어 출시일이 나왔습니다. 연기 그러면서 실망감이었잖아요. 아직 1분기 내년 멀었습니다만 이렇게 확정된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시장과의 소통 그러면서 메울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멀었습니다만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저도 멀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멀었다. 네. 일단은 주가 연속성을 갖기에는 시간도 좀 많이 남았고, 그리고 워낙에 지금 다른 더 좋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비교 우위적인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기존의 보유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한번 추가 매수를 한번 해볼만 하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으실 때는 된 것 같은데요. 여전히 시장에서 주도주로 가기에는 또 단독이잖아요. 네. 네, 다른 NC소프트라던가 다른 게임주가 우르르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라면 모르겠습니다만 펄어비스의 개별 종목의 어떻게 보면 이제 개별 이슈이기 때문에 수급이 이쪽으로만 엄청 세게 달라붙기가 좀 쉽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섹터 자체가 턴할 수 있는 때까지 좀 돌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간혹 이렇게 개별 이슈, 개별 종목들만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모든 섹터가 별로 안 좋아도 얘만 어떤 한 특정 종목만 올라가는 경우가 있지만 정말 지극히 특별한 사례, 정말 실적으로 너무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줘야 되는데 업황이 안 좋은데 그 종목만 사실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얻는 때가 그걸 맞춘다는 것 자체가 생각보다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말씀하셨던 대로 출시일이 확정됐다라는 이제 불확실성이 제거됐다는 거 그 하나, 그리고 이제 막상 나왔을 때 얼만큼 흥행이 되는지도 봐야 되잖아요. 그 이유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하나도 급한 건 없다. 그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출시일이 3월 19일이라는 점도 참고해 보시고요. 게임이니까 김민수 대표님의 의견도 듣고 가야 합니다. 오늘 이것도 도쿄 게임쇼에서 나온 멘트 중에 하나, 그러면서 펄어비스 나오긴 했는데요. 오늘 개막일이니까요. 이 게임쇼라는 이벤트에서 지금 파급 효과 기대할 만한 요소 있는지 지금 어떻게 보실까요? 네, 특파원으로 다녀오고 도쿄 다녀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네. 근데 이쪽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팀장님 의견과 비슷한 게 좀 기회를 키우기에는 물론 이제 소프트웨어 쪽이다 보니까 이쪽 돌아가면서 나중에 금리 인하의 섹터, 수혜 섹터 그러면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나중에. 근데 지금은 이제 도쿄 게임쇼를 통해서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보니까 총출동했어요. 저희 부스 거의 일본만큼이나 차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근데 일본의 도쿄 게임쇼의 가장 강점이 뭐냐면은 콘솔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다 아시는 것처럼 얘가 붙어가지고 이렇게 또 이렇게 요구하는 거,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좋은데요. 저희는 약간 장르가 다르죠. 모바일 온라인 쪽이 더 강하다 보니까 좀 차이가 좀 있어요. 그런 쪽에서 아마 가서 보면은 관람했던 일본 사람들도 그냥 슥 지나갈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그냥 소개를 한다는 차원에서 봐야 될 것 같고, 여기서 뭔가 확장된다는 건 아직 좀 어렵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중요한 건 그러면 NC소프트가 이번에 자리를 어떻게 차지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네. 지금 한번 지난번 고가 만들고 아직 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고 그 다음 결정에는 늦지 않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두 분의 의견까지 모아봤습니다. 자, 오늘 랭킹5는 여기서 정리하도록 할게요.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김민수 대표, 황유한 팀장, 고맙습니다.